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목요일 여의도 레이더 와우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 데이터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우. 네. 역시 이게 합이 맞아가는군요. 그러죠. 예. 근데 여의도 레이더 요즘 어떻습니까? 기상 맑습니까? 기상 맑죠? 아 맑습니까? 네. 요즘 맑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윤 대통령 지지율 살펴보니까 2주 연속 20%대에 머물렀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밝은 네. 겁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 반등했어요 이번에. 예, 그래서 예. 리얼미터가 예.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0일부터 4일까지 조사했는데요. 네.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7.9%로 지난 조사 대비 2.1%포인트 상승했고 아. 예, 부정평가는 68.1%로 2.7%포인트 낮아져서 약간의 순방 효과가 반영되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대통령이 지금 순방 네. 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순방이기도 하고 네. 또 이시다 시게루 네, 일본 총리. 총리와 또 한일 정상회담도 가졌고 또 필리핀에서도 원전 관련해서 그렇죠. 36년간 중단됐던 체르노빌 원전이 이제 유출 사고 발생하면서 예. 중단됐던 바탄 원전 네. 우리가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싱가포르 관련해서도 리센룽 전 총리 이후에 새로운 리더십이 있지 않습니까? 로렌스 왕 상당히 또 범죄인 인도 협약도 있었고요. LNG 가스. 근데 이제 스와핑까지.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예. 그렇죠. 스위핑 그 가스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첫 번째는 스와핑. 상당히 예. 순방이라는 것이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 주목 효과를 받아야 되는데 두 번째가 이제 안개 현상이죠. 포그 이펙트라 그래서 뭔가 그걸 보고 싶었는데 국내 정세가 워낙 어지러운 상황이고 난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른바 뭐 이제 공기도 좀 환기시켜 준다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좀 환경 자체를 환기시킬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상당히 지지율 반등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 좀 지지율 관련해서 네. 무선과 유선 아, 자동응답 네네. 방식으로 무선, 유선. 진행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일단은 외국 언론에서 지금 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로 작동한다. 이미 이제 외국 언론에서도 지지율이 국정 동력이라는 거를 지적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순방 중에 그렇더라도 의료 개혁은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 의료 개혁에 대한 그 지지도 있긴 하지만 그게 지난 처음보다는 많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의 개혁은 네.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국민과 동떨어진 견해를 대통령이 또 말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낮은 지지율이지만 의료 개혁 열심히 하겠다, 끝까지 그렇죠. 가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중요할 테고 또 손에 이제 쥐는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분석을 할 때 임기가 이제 절반을 넘는 시점 무렵부터는 좀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주로 이제 전반기에는 우리가 이른바 대통령의 의지 예.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이제 동력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중반 이후부터는 사실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계획 갈등과 관련해서도 국민 여론에서도 그냥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고 수치 네. 말씀 안 드리고 의사 숫자가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아요. 네. 물론 이제 이런 갈등 구조가 매우 이제 부정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잘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래요. 하나 이제 예.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4대 개혁까지 이런 부분들 좋습니다만 지지율이 높거나 또는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 이현영 소장이나 저나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지지율이 높아야 됩니다. 일단 이 지지율 자체를 또 끌어올리기 위한 대통령실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지지율을 높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 김건희 여사의 그 공개적인 활동에 대해서 자제가 필요하다는 거에 동의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근데 또 보면요.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순방에 저번 체코 때는 독대 네. 요청 이번에는 이 아세안 회의에는 안 갔죠. 또 안 가고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 그리고 네. 김대남 뭐 이런 걸로 지금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한독대라고 별명
불령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요? 독대를 한독대요? 계속 요구해가지고. 예. 그런데 어쨌든 이번 순방 때는 지금 인사를 안 나갔는데 네.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그 한동훈 친한계 그 만찬 회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게 다 이제 뭐 누구누구 나왔는지 오픈이 다 됐는데 지금 현재 숫자가 제일 중요하고 현역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데 현역이 한 20여 명 되는 걸로 지금 네. 그날 만찬 자리를 봤을 때는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분은 이제 친윤계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당 내에서도 약간 흐름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조경태 의원이 네. 또 참석을 한 것이 이제 불경 지역에서도 좀 일부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슬슬 본인 목소리를 내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가장 좀 치명적이고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그 활동 자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조심스럽게 나도 뭐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렇게 보시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예. 좀 반전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마련될 것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는 이번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독대 예. 해동이 가능할 것이다. 근데 자꾸 뭐 독대 방금 전에 이현정 소장께서 이제 한독대 한 대표가 아니라 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독대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형식을 고집하면 한동훈 대표도 고통스러운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저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한동훈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다든지 또 한동훈 대표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발언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없죠. 예. 없어요. 그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아도 잘할 것이다. 네. 잘하려고 한다. 잘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방금 전에 이제 새 나누기를 해서 한동훈 대표 쪽에 몇 명이냐 또는 친윤은 몇 명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저는 두 글자입니다. 공멸, 공도동망이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 낮은 이유는 바로 이렇게 충돌 양상으로 비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정적입니다. 예. 대구 경북도 그렇고 60대 70대 이상도 그렇고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동심 동덕이다. 지금 지지층들이 이걸 원해요. 동심 같은 마음으로 같이 덕 성과를 만들어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윤한 이 협력을 지지층들은 보고 싶은 거지 절대 갈등을 보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런 점에서 지금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 재보궐선거 이후에 바로 독대 해동을 하겠다. 못할 네. 이유가 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전의 이 모멘텀이. 어떤 계기가 예.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과의 갈등이 좀 더 심해질까요? 저는 좀 심해질 가능성이 전 반대 생각인데 좀 더 네.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일단은 재보궐 지금 현재 전망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승기를 잡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 투표율이 관건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는 리더십 시험대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한 대표 그 계보의 어떤 회동 식사 자리에서 나는 지방선거까지 내 권한을 행사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 걸 봐서는 자기가 그립감을 좀 지금 리더십이 약화된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계속 쥐고 가겠다. 그럼 시간은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 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쿠키뉴스 한길리서치 의뢰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네. 그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보다는 더 평가가 조금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시간은 한 대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 이어서 요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그 얘기하시죠. 예. 그 보수 텃밭인 TK의 경우에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 부적표가 70%에 달했어요. 이게 어디 리서치 결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조사 결과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은 네. 한동훈 대표도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들을 치받는 듯한 모습이 태도가 한 대표에게 긍정적일까? 전 절대 현 시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인기가 많이 남아 있고요.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의 의뢰를 해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유선 전화 면접과 무선 예. 자동답 조사가 혼합된 것이고요. 이 조사에서 한동훈 대표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는데요. 잘한다는 평가 31.9%, 부정평가가 61.7%로 나타났고요. 대구 경북의 부정평가는 74.2%예요. 예. 그럼 대구 경북이 왜 그럴까? 첫 번째로는 글쎄 저는 대통령을 치받는 듯한 모습 자체가 오히려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네. 공도 동망이다. 아.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한 90여일이 다 돼가는데 한동훈 대표에 대한 유효타가 있나요? 뭔가 여야 의정협의체 등 거론한 건 많지만 어떤 손에 잡히는 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로만 다 돌릴까? 그건 집권 여당 대표로서 쉽지 않은 일이다. 네. 이제 가장 큰 건 이제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할 텐데 네. 그럼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대로라도 다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라든지 이건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또 도움을 줘야겠지만 그 외의 민생 현안들을 좀 돌파구를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유효타를 못 가져가는 부분에 대구 경북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았을 거예요. 지난 전당대회 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투트랙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관련된 뭐 김건희 여사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민생 현안에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내느냐, 궤적을 찾아가느냐 네. 이 점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대구 경북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부정 평가가 74.2%로 가장 높았다는 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표 선거 때 그렇게 압도적으로 60% 넘게 밀어줬는데 지금 보여주는 게 없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이게 자기의 힘을 완전히 이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쓰지를 않고 계속 피하는 형태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해라. 이런 신호인 것 같고 아마 한동훈 대표도 이거를 알 거예요. 근데 실제 당내 힘이 없거든요. 본인이 또 원외 인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걸 보다 보니까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자기를 지지하는 그 국회의원 현역을 보여줬다. 그리고 지금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법 관련해서 뭐 네. 이제 거부권이 행사가 됐고 이번에 뭐 제의도 부결이 됐지만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찬성하는 사람이 국내에서 좀 나왔잖아요. 네 표가 나와서 다음 정도 그 특검법이 다시 올라갈 때는 다시 한번 또 한동훈 대표 쪽에서의 어떤 힘이 그 이동이 될 수도 있다. 조금 더.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여건이 위기 상황이긴 하더라도 본인의 이제 입지는 더 굳혀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인 게 네. 보수 기반 자체가 붕괴되면 한동훈 대표가 서 있을 곳이 있을까?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번에도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104명의 네. 이 찬성표가 있었으니까 무기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게 통과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대통령 임기는 절반 남았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당 내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는 정말 머나먼 다리로 네. 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되면은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부분들을 손 놓고 있으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일종의 성동격서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충분히 내부의 경쟁력을 쌓은 다음에 예.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겁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뭐 행동의 자제도 이야기합니다만 제2부속실의 명확한 설치 그 외에 수사에 대한 부분들 뭐 사과까지 이야기도 나오니까 저는 꼭 이걸 특검법으로만 풀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검법으로 해서 정확하게 규명돼서 나올 게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갈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좀 더 정무적 감각이라든지 네. 정치적인 수완이라는 게 쉽게 우리가 키워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좀 충족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사 개요가 한길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 이 같은 조사 쿠키뉴스 한길리서치 같은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내 국민 60% 이상이 통과됐어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에 앞으로 뭐 또 온다면 이게 정치적 부담이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지금 부담이 되고 지금 벌써 24번이 넘었잖아요. 거부권 행사가. 그래서 근데 민주당은 계속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은 이 이제 이 상설 특검법으로 지금 좀 전환해 가지고 네. 쪼개기 특검으로 가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민주당의 그 상설 특검법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건은 아직 수사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내용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지금 약한 입지를 타기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지금 시장 타기해 나갈 수 있는 고리로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를 지금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는 지금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고 이번 순방의 성과가 가려진 것도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녹취록 정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해서
해서 자신의 입지를 조금 더 올리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거부만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지금 아까 배 소장님 보수 폭망 뭐 보수 공멸의 이런 상황이 사실 그 단초는 지금 김건희 여사부터 시작이 될 수도 지금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예. 그거 해석이니까. 근데 이 말씀을 예.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모든 이슈를 다 김건희 여사와 연결할 거냐. 지금 국회의 국정감사도 사실 이거는 정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으로서 그렇죠. 이른바 야당의 시간이라고 한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그런데 그 국정감사의 모든 시간을 김건희 여사 관련으로 다 소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럴 필요가 있는 부분은 뭐 이것도 이제 예. 정치적인 현상이니까 또 정치적인 행위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시간은 또 민생 현안들에 이제 집중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네. 지금 벌써 채택된 법사위만 48명인가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지. 정인을 채택했다고 하고 지금 전 대통령실 행정관인 김대남 씨나 네. 또는 명태균 씨 관련해서도 전부 다 김건희 여사와 다 연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이 지금 휴일이나 때문에 네. 3주 만에 하는 건데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길을 가다 넘어져도 김건희 여사 때문이요. 아. 이 도로도 뭔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 주장을 하는 게 오히려 당론으로 부결을 이야기한 것은 한동훈 대표였어요. 한동훈 네. 대표도 이건 부담스러운 거죠. 두 번째, 저는 명확하게 이 부분은 좀 가르마를 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뭐 의혹이 뭐 법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배성희 진행자도 법조인이지만 그런 부분은 가릴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너무 확장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네. 대통령실이든 국민의힘이든 왜 국민의힘에까지 경쟁력을 타결 주는 거 저는 팩트 체크 팀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도 팩트 체크 팀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명확하게 아닌 부분은 예. 그게 야당의 공세든 아니면 일반적인 언론에서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진위 여부를 오히려 더 가려버리는 네. 그런 접근도 저는 시도할 필요가 있는 거로. 아 근데 진짜 팩트 체크 팀이 필요할 정도에 네. 지금 이제 그 명태균 씨하고 그다음에 김대남 대남. 씨의 그 녹취록이 지금 미치는 파장이 이게 지금은 지금도 엄청나게 큰 파장이에요. 저희가 잘 체감을 못해서 그런데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국감에서 나오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문제들, 그 관저의 증축, 불법 증축 관련한 그 회사들, 그 업체들이 거의 다 예전에 코바나 업체의 후원 회사들이었고 그다음에 그 이종호 씨라고 블랙펄 베스트 인베스트인가 네. 거기 그 대표의 그 산부 체크하고 이런 게 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팩트 체크 팀이 필요하고 여기서 명확하게 이걸 가려주지 않으면 정말로 보수가 김건희 여사의 어떤 도화선으로 인해서 공도도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팩트 체크 필요하다는 건 합의가 됐군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저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그 팩트 체크의 성격이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것은 이른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흑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그런 흔들기 하는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네. 팩트 체크로 국정에 방해가 안 되도록 분명히 했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예.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요. 네.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부산 금정 지원 유세에서 못 견디겠으면 그만두게 해야 한다. 그리고 뭐 다 못하면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네. 대표는 탄핵이란 단어를 안 썼으니까 탄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탄핵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먼저 제가 아, 말씀드리면 말씀하시고. 예. 이건 뭐 10중 8구가 아니라 100중 99.99 네. 탄핵을 거론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질문에서 부산 금정 지원 유세를 된 이미 강화 유세에서도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징치되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무서운 발언입니다. 징치라는 것이 꾸짖고 가르쳐도 꾸짖고 가르쳐서 고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 끌어내려야 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네. 탄핵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징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탄핵을 거론할 때는 뭐 법조인들은 당연히 알고 일반인도 알겠지만 우리는 이제 두 배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네. 명백한 헌법이나 법률상의 위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 사람이 싫다. 저 사람이 밉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발언을 이재명 대표, 국회 다수당의 대표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국회에서 탄핵 소추 결의가 어려워지는데 이건 다수당이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수당의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는 바로 연결되는 게 재판 방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의원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지난번 전당대회도 심지어는 김건희 살인자 뭐 윤석열 대통령까지 거론을 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지탄을 받는데 네. 이게 다수당의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더군다나 선거 때 한다는 이야기는 이걸로 이제 이른바 앵그리 버드 전략이죠. 사람들을 자극시켜서 화를 나게 만들고 그러면 화나면 투표하세요. 예. 이게 이런 방식이 우리가 뭐 서울시 교육감도 있고 옳은 선택 방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설사 그런 마음을 이재명 대표가 마음속에 품고 있더라도 겉으로 거론할 일은 아니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군주 민수라는 표현으로 왕은 배면은 그 민심은 무리돼서 올릴 수도 있고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것을 이걸 자꾸 이렇게 애둘러서 뭐 탄핵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아닌데 이미 의미는 탄핵의 어떤 뉘앙스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애둘러서 표현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국민이 원한다면 나는 그 뜻을 받들 수밖에 없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저는 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네. 사실 지금 대선 무효론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에 그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 발언한 거 그 지금 뭐 자기네는 손해만 보고 다 나갔다고 하는데 지금 수사 결과는 그 뒤에도 계속 소통을 하고 뭔가 계속 주가와 관련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정치인의 입장으로서 더군다나 제1야당 거대 야당의 리더로서 정확한 표현의 의미를 해야 되고 그것이 본인의 어떤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재명 대표의 말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탄핵을 그냥 언급하는 것이 낫다. 아니 언급한다라는 것보다는 그게 국민의 뜻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야죠. 아, 국민의 네. 뜻으로 탄핵을 그렇죠. 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지금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이 원한다면 예,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는데 호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호남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짧게씩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이 영광이나 곡성 중에 한 곳이라도 확보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호남의 또 지형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11월 달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노벤버 크라이시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11월 위기인데 뭐 그걸 우리가 이제 예. 특정화해서 지나친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결국 조국 대표와 이제 경쟁을 하는데 네. 결국 호남 여론일 거예요. 네. 어느 한 곳을 가져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유권자들이 현 주소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특히 이제 영광이 예.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영광이 과거 선거 데이터를 보면은 무소속 후보가 3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민주당이어도 꼭 표를 안 주는 그런 표심이 있는 곳이 영광이고 지금 네. 최근에 진보당 후보가 급부상하는 그런 지금 이제 3자 구도에. 팽팽하게 구도가 3강 구도로 가고 있는데 진보당의 후보가 급부상하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그 호남에서는 한석은 민주당이 가져가지만 한석은 또 진보당이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알 수 없는 정말 조국혁신당은 아니다. 그쪽은 좀 지금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아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그래요. 근데 이건 좀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뭐 투표하면은 열어봐야 아는 그렇습니다. 결국 한 말씀 드리면은 이제 투표율일 거예요. 그렇죠. 투표율이 얼마나 관건이죠. 적극적으로 하느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막판에 조국 대표가 어떤 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네. 약간 이 거론하는 탄핵을 거론하는 방법이라면 이제 조국 대표는 다른 무슨 방법이 그래요. 되겠죠.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종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